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일까? 때로는 입이 아니라 몸이, 그리고 표정이 먼저 속삭인다. 떨리는 손끝, 빨라진 호흡, 눈빛 속 짧은 흔들림. 바로 몸의 신호이다. 모두 함께 그 미세한 파동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대화를 읽는 신호의 뒤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말. 말과 신호. 이제 그 교차로를 건널 준비를 한다. 마음에 켜진 불빛, 신호등 아래에서 혹시 이 문장 들어보셨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 문장의 의미처럼 걱정은 항상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은 끝도 없이 자라납니다. 그럴 땐 오히려 가만히 두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밀어넣는 게 필요해요. 억지로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감당하기 벅찰 만큼 해야 할 일들을 눈앞에 늘어놓아 보도록 하죠. 마치 파도에 뛰어들면 다른 소리가 모두 묻히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의 무게가 오히려 나를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그 벅참 속에서 잡생각은 조금씩 밀려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만 남게 돼요. 그 과정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줄 테죠. 그러니 한 번쯤 과하게 바쁜 일상을 보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마음속 남긴 감정의 부호.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누군가의 말을 적어낼 때 꼭 필요한 문장 부호가 있죠. 오늘 이야기할 부호는 큰 따옴표입니다. 이 두 개의 기호는 단순히 말이나 문장을 구분하는 표시 같지만 사실은 아주 특별한 통로 같아요. 큰 따옴표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서 꺼내 과거의 어느 한 장면 속으로 데려다주는 열쇠처럼 작동하죠. 누군가의 말을 다시 불러내는 순간 그 안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때의 공기, 온도, 표정, 마음이 함께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큰 따옴표 속 문장은 반드시 누군가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과거의 나일 수도 소중한 타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상을 시작하죠. 말 그대로 그때 그 마음을 꺼내 읽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상이라는 건 그저 옛날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잊고 지냈던 따뜻함, 아쉬움, 기쁨, 눈물 같은 감정들이 큰 따옴표 속 문장을 통해 우리 안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회상은 종종 우리를 울컥하게 만들고 동시에 위로하기도 합니다. 큰 따옴표 속에서 들려오는 말은 그 순간의 나를 불러내며 지금의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말을 큰 따옴표로 받아 적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문장들은 어느 날 불쑥 떠올라 우리 마음을 물들입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리 기억 속에서 감정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장치 중 하나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큰 따옴표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죠. 그 안에 담긴 말은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말없는 대답, 몸의 속삭임. 마음의 회상을 할 때 우리 몸은 어떨까요? 회상 속에 잠긴 순간의 사람은 대체로 멀리 보고 있죠. 분명 바로 앞을 보고 있는데 시선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시선이 공허하게 비어있는 듯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아주 다정한 장면을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있는 듯 보여서 묘하게 따뜻하게 보이기도 해요. 말도 마찬가지죠. 회상을 할 때는 말을 멈추거나 조금 느리게 이어가곤 합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억 속 장면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화는 잠시 뒤로 밀려난 거죠. 회상 속에 있는 사람은 표정 또한 변합니다. 때로는 아주 살짝 웃고, 때로는 눈가에 알 수 없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그 모습은 누군가의 눈에는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아련한 아름다움으로 비칠 수도 있죠. 마치 카메라 플래시 없이 찍은 사진처럼 흐리지만 진심이 담긴 표정입니다. 버스나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순간 그들의 마음 안에서는 작은 영화가 상영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의 장면은 알 수 없지만 그 눈빛의 깊이와 표정의 여운으로 짐작할 수 있죠. 회상은 나 혼자 떠나는 여행 같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에게도 작은 파동처럼 전해진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맡고 해내야 하고 끝내야 하는 삶 속에 서 있죠. 하지만 때로는 맡은 일을 다 해내지 못할 때도 있고, 스스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바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내면의 신호 말이죠. 낙담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무엇을 놓쳤든 어떤 일을 끝내지 못했든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 말이죠. 인생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할 겁니다. (11월 10일) 신호등 아래에서. 지금까지 제작의 김현지, 기술의 김나경, 진행의 전 김유정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은 오랜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이야기다. 숨가쁘게 흘러간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채우며 작지만 뜨거운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그때의 거리와 소리, 작은 화면 앞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던 시간, 사소한 것으로 마음을 주고받던 시절, 지금과 이어져 있지만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탑승 5분 전 타임머신. 차가운 바람이 한층 더 매서워진 11월.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왔죠. 이맘때쯤이면 가장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후련할 수험생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곧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쌓아온 그 모든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동안의 노력들이 눈부신 결실을 맺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죠.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있을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은 과거로의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저희가 찾아볼 시간은 바로 2016년입니다. 한 해의 기록 펼쳐보는 일기장. (2016년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바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3세대 아이돌의 전성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트와이스, 여자친구, 방탄소년단까지 수많은 그룹의 히트곡들이 쏟아지며 K-팝이 한층 더 성장하던 시기였죠. 2016년에 데뷔한 블랙핑크 또한 불장난이라는 곡으로 단숨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음악 프로그램들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판타스틱 듀오와 복면가왕 등 신선한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들이 나오며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여기에 프로듀스 101이 방영되고 시청자가 직접 아이돌을 만든다는 새로운 포맷이 화제가 되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그룹 IOI는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계 역시 2016년은 화려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이 개봉하며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되죠. 섬세한 작화와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시간과 운명을 넘나드는 스토리는 많은 관객의 마음을 깊이 울리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계에 환액을 그은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영화 곡성과 아가씨가 나란히 칸 영화제에 진출하며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처럼 숨 돌릴 틈 없이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활짝 피어났던 2016년.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는 바로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 현장이죠. 5번의 대결 끝에 알파고가 승리하며 AI의 가능성과 두려움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세돌의 단 한 판 승리는 인간의 한 수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어요. 이렇게 2016년은 다양한 예술과 문화가 피어나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은 한 해였죠. 음악 큐. 그때의 플레이리스트. 예술의 해로 불렸던 2016년. 드라마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라마를 즐겨보지 않는 사람들도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명작들이 방영되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 건 드라마의 주제곡들이죠. 태양의 후예, 또오의 영, 도깨비, 달의 연인 등 이름만 들어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작품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2016년의 노래는 이 명작들의 OST 중 하나예요. 이름이 같은 두 명의 여자와 미래를 보기 시작한 남자의 오해와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또오의 영. 미스터리가 더해진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섬세한 감정선과 현실적인 대사들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던 작품이죠. 오늘 소개할 2016년의 대표곡이 바로 이 드라마의 5번째 OST이자 가수 정승환의 대표곡으로 꼽히는 너였다면입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 속 주인공의 복잡한 감정과 후회를 가사에 섬세하게 담아내며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랑받았어요.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공감이 가는 일상 속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 한 줄 한 줄이 정승환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더해져 드라마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도 노래의 깊은 여운을 남겨주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가 2016년을 대표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지만 그때의 열정과 기억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16년의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 모두가 지나간 시간이지만 그 시절의 설렘과 열정은 여전히 현재의 우리를 비추고 있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계속 앞으로만 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가끔은 이렇게 뒤돌아보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다가오는 겨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께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11월 12일 타임머신. 지금까지 제작의 김민지, 기술의 정민혁, 진행의 전 박준영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